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강국희 교수입니다. 오늘 오줌 건강법에 대해서 약 1시간 동안 그 역사적인 배경과 오줌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의 효능, 또 면역에 대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미생물 전공한 교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진리라든지 기적의 생명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줌의 이 건강 효능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요로법을 연구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의사들, 약사 또는 이런 생명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모두 하나같이 진리와 기적이다, 생명수다 이러한 그 말을 쓰는 것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오줌의 연구가 아니고 이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생명의 프로그램으로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여기서 약간 소개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주 농고를 졸업하고 그리고 건국대학 축산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ROTC 3기로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대학에서 석사 박사 유산균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가공 연구소 미국의 유타 주립대학에 1년간 방문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유산균 미생물이 다시 말하면 요구르트 이런 것이 제 학문적인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최초로 유산균 박사학위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유산균학회를 창립하고 아시아유산균학회를 창립하고 지금은 또 미강식량마을을 위해서 연구회를 창립하고 이러한 그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청에서도 제가 미생물과의 그 자문위원도 했고 농림부에도 그런 HACCP라고 하는 이러한 위생관리 규정에 관한 이런 자문위원장도 했고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이 구제역 살처분을 중지하라는 그런 서명운동도 제가 주도를 하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런데 그 전문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체에는 한국야구르트 연구소 초대 연구소장을 역임했고 또 셀바이오텍 연구소장, 프로바이오닉 연구소장 이것이 전부 다 유산균 전문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즐겨 먹는 그런 유산균 생산 회사들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유산균이 제 학문적인 전공입니다. 유산균은 요구르트는 이미지도 좋지요. 그리고 연구비를 신청하면 연구비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제자들은 전부 유산균을 전공해서 대학 교수도 있고 기업체 연구소 일을 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더러운 이미지도 안 좋은 오줌을 연구하게 됐느냐? 그것은 제가 1998년 우연히 그 감옥살이를 23년간 하고 나온 사람으로부터 자기들은 감옥에 있을 때 이 오줌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의 나카오 의사가 쓴 조그마한 책을 감옥에서 전달받고 이 책을 읽고 요로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과연 오줌은 더럽고 노폐물이 아니라 이건 생명수고 우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제가 이 학자로서 몰랐을 때는 못했지만은 일단 알고 나서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교수의 명예를 걸고 지금 잘못 인식되고 있는 이 오줌에 대한 혐오감, 이것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국민교육의 앞장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요로법을 보급시키기 시작해가지고 1999년 제2회 세계 요로법 대회도 참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2003년에는 브라질에서 제3회 세계 요로법 대회에 참가하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세계 요로법 제4차 대회를 주관해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멕시코에서 제5회 세계 요로법 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제6회 세계 요로법 대회를 호주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도 물론 제가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로법은 다른 전통 요법하고 달라서 전 세계적으로 3년마다 학술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대회에는 의사, 약사, 과학자, 체험사례, 자연치유사 이런 분들이 400명 내지 600명씩 모이고, 그 중에 의사, 약사, 의료인이 40명씩 이렇게 참여를 하고, 현대의학으로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을 오줌으로 치료한 사례를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우리 국민 건강 실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국민의 50%가 이런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충치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이 많고,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관절염, 또 암이라든지 이런 순환기 질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체납자가 345만 명이 있어가지고 4천억 원 적자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다 이렇게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의료 재정이 적자가 돼가지고 30조 원 중에 매년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의료 적자가 생겨서 우리 세금으로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그 바이러스 질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지구 재앙을 비롯해서 바이러스 질병에 우리가 긴급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이겠느냐.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요로법이라는 것이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이 다 이런 의료제도에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으면서 또 현대의술로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종말이라는 이러한 책이 2002년도 미국의 포스 교수가 이걸 출판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2000년에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 만델 존이라는 분이 자기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이 책을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의사 박문일 산부인과 의사가 이걸 감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아보도르 교수라고 하는 이런 면역학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은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의료가 병을 만든다, 이런 책을 내서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종국 부장판사라는 분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20%에 불과한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전통 의술 이런 것을 의료법으로 계속 이렇게 법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이러한 책을 써내고 있습니다. 또 김진목 신경외과 의사는 위험한 의학이라는 이런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읽어보면은 대단히 그 감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현대의학의 종말이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치료법도 많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이게 유력하고 아주 힘이 강한 그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돈이 들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오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오줌이 생명수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에 있어서 이 생명수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뭘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아가 양수를 마시면서 10달 동안 자라고 그리고 태어나면은 이제 모유를 먹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오줌을 먹게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러한 그 3대 생명수의 이런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아기가 10달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나면은 병원에 인큐베이터라는 데 넣어 가지고 이걸 키우죠. 근데 병원의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기 주문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양수도 없고 영양소도 없기 때문에 이 주사 이런 걸로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면은 이제 모유가 저절로 돌아서 아기한테 모유를 먹이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 조제 분유도 품질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근데 이따금씩 분유에 대해서 무슨 세균이 나왔다, 무슨 오염 물질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소동이 벌어지고 하면은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대단히 참 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오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오줌이 자연의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생약인데 현대의학은 현대의료는 전부 신약과 한약 이걸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줌이라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인큐베이터라든지 조제 분유라든지 신약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수, 모유, 오줌의 대체용품으로 개발된 것이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양수나 모유나 오줌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양수와 오줌, 모유가 생명수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줌을 생명수라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오줌은 더럽다, 노폐물이다. 이래서 계속 그 어른들이 이렇게 혐오감을 가지게끔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냥 무조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교수로서 이 자료를 모으고 이걸 국민 교육을 위해서 10년 넘게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양수는 완전한 식품으로서 태아의 오줌이고 또 여러 가지 양리 성분이 있어서 태반을 지금도 아시는 분들은 태반을 이게 좀 띄어놨다가 말려놨다가 아이가 좀 건강이 안 좋을 때 이것을 갈아 먹이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 오줌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한 식품이고 오줌은 완전 바이오 생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줌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이용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힌두교 5000년 전에 힌두교의 경전에 107군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3000년 전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불안약을 먹어라. 불안약을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하는 것이 불교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잠언 5장 15절 거기에 생명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 성경 전문가의 그 번역에 의하면은 그 생명수가 오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든 뭐 부처님 말씀이든 힌두교든 인류의 역사로부터 이 오줌 건강법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허준 동의보감에 탕액편에 오줌을 마시면 젊어지고 애정이 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44년에는 영국의 암스트롱 의사가 오줌을 생명수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암스트롱의 이 생명수라는 말을 책을 보고 3대 생명수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생명수구나 하는 이름으로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1990년에는 일본의 이 나카오 의사가 기적의 요로법이라는 책을 출판해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오줌에 대한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널리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교과서에는 오줌을 노폐물로 표기하고 있고 똥과 오줌과 같은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또 하수구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줌은 그냥 무조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바이오 생약이고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분이나 양리 성분, 건강 정보를 함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많은 의학적인 임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줌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우리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고 의료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줌의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오줌 성분 전부 이렇게 밝혀져 있죠. 요즘은 그 분석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성분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줌 성분 하나하나를 따지면 아미노산, 단백질, 그 다음에 생리활성물질, 무기물, 그 다음에 유리애시드, 유리아 뭐 이런 게 전부 다 생리활성물질입니다. 또 EPO, 상피세포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또 EGF, 성장을 촉진시키는 인자, 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 따지면 영양소요, 생리활성 물질이요, 기능성 물질이요, 항암 물질이요, 항산화 물질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놓고 더러운 거 골라보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줌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줌에서 여러 가지 그 성분을 뽑아가지고 의약품으로 상품화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유로키나제. 쓰러지면 병원에 가면 유로키나제 주사 한 대 맞는데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오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오줌을 이렇게 마시고 조금씩 마셔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든 병이 낫죠. 우리 병이라는 것은 몸에 녹이 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계에 녹 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윤활유, 기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산화가 되고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이것이 통증으로 나타나고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줌을 마셔주면은 이것이 윤활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유로키나제라고 하는 이러한 생리활성물질 효소가 있어가지고 적혈구가 이렇게 들러붙는 것을 이렇게 방지해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HCG 배란 촉진 호르몬, 아기를 못 낳는 여성이 오줌을 마시고 임신하는 그런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항암 물질 CDA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은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오줌에서 암에 좋은 물질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주사약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타블렛으로도 개발되어 있어요. 이 CDA의 그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그 오줌에 그 찌린내라고 하는 그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에 냄새 나는 물질이 바로 이러한 항암 물질이다, 생리활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된장의 냄새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블루치즈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치즈를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냄새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라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대단히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이코프롤, 백혈구라든지 임파구, NK세포라 이런 것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오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뽑아가지고 약으로 만든 것입니다. 타블렛 한 개에 4만엔이래. 4만엔. 한 알에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나크린, 프라단친, 우울증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미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의약품으로 쓰게 되면은 비싸고 또 이렇게 해서 먹는 것보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 내 몸에서 나오는 신선한 오줌을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오줌을 혈관에다가 주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도에서 건강한 사람 45명을 뽑아가지고 매일 200ml씩 3개월간 주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사하기 전에, 주사한 후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크레아티닌, 유릭애시드, 요소 성분이 변화가 없더라. 그러니까 혈관에다가 오줌을 한 컵씩 주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를 하물며 입으로 조금씩 먹는 거야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고 아무런 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줌을 먹었을 때 어떤 질병에 좋으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줌을 마시면은 우선 기혈순환이 잘 되고 면역이 증강이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만성 피로, 수술 후에 회복, 그 다음에 음주 후에 숙취 해소, 알레르기, 여드름, 소화기장애, 뭐 폐라별, 편두통, 당뇨병 이런 거, 여기에 있는 이러한 많은 질병들을 내가 어디서 책에서 이렇게 100개 써놓은 게 아닙니다. 10년이 넘도록 오줌을 이렇게 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또 카페에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졌다는 그런 거 사례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소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대세요. 전부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몇 살 어떤 사람이고 정세가 어땠는데 오줌 먹기 전에 어땠는데 오줌 먹고 어떻게 변화됐다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전부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베제트병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병이니까 현대의학으로서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다가 그래서 안 돼서 오줌을 먹어보니까 아주 그냥 좋더라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뭐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진단을 한 것도 아니지만은 본인들이 이러한 책을 읽고 오줌에 대한 정보를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는 그런 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병들이 따지고 보면 전부 이게 염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오줌을 마시면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염증. 염증이 없어져요. 이 치주염, 또 이 뭐 피부 염증, 또 이 무좀, 뭐 이런 게 전부 염증이거든요. 염증을 가장 빨리 해소시켜준다. 그래서 피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줌에 그러면 무슨 성분이 있길래 이러느냐. 그래서 오줌은 특정한 약이 아니라 자가면역 백신이다. 자가면역 백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라이브 백신, 생 백신이다. 그래서 그걸 먹어주니까 몸이 알아서 다 이렇게 정상화되고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암, 에이즈, 우울증, 이명, 난청. 얼마 전에 논산훈련소에서 이 이명 염증 때문에 자살한 병사가 있었죠.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일찍이 가르쳐 줬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귀에다가 오줌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명 또 중이염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학교에서도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부모님들이 빨리 알아서 젊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전부 일정한 수명이 있어 가지고 죽고 새로 생기고 죽고 새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정자의 일생은 74일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74일.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아는 10달 10개월이면 이제 태어나는 거고 인간은 우리가 뭐 대충 잡아서 100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영체가 돼 가지고 사후의 세계는 영원히 이렇게 생존하는 걸로 이렇게 많은 그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피부 세포는 수명이 한 달입니다. 28일.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지나면은 우리 모든 피부 상피 세포 이것이 새 세포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외국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다녀오면은 벌써 그 지방에서 먹고 소화한 이런 모든 성분들이 한국에서와 다른 이런 내
피부 세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임파구, 그 다음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도 일정한 수명이 있어 가지고 매일같이 죽고 새로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실시간으로 내 스스로 계속 창조를 하면서 또 이게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 몸 속에서는 스스로 리사이클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붉은 세포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세포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늙은 노화된 세포를 이렇게 입이 있어가지고 먹어서 전부 소화를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그 대식세포입니다. 이 대식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이런 노화세포를 깨끗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대식세포도 내 세포요. 이 늙어서 떨어져 나오는 이 노화세포도 내 몸의 세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대식세포가 이 늙은 세포를 이렇게 잡아먹고 소화를 다 시켜준다 하는 얘기는 내 몸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세포가 내 세포를 스스로 먹는다. 내가 나를 먹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줌을 마시는 것을 이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줌을 마신다는 것은 순환의 원리, 리사이클링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예로 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또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그 자연살해세포, NK세포라고 하는 이런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로 달려들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뜯어먹고 암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체적으로 면역세포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처치를 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면역세포는 병균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물질을 100억 개 이상 전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그걸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들어올 때 다시 그걸 직접 바로 공격해내서 처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탐식세포,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들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탄핵세포, 호중구, 호상구, 뭐 종류가 많아요. 간에도 간 쿠퍼세포가 있고 또 폐에도 폐대식세포가 있고 복강에도 복강대식세포가 있어가지고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또는 암세포가 생기든지 노화세포가 떨어져 나오든지 이런 걸 이제 먹고 청결하게 해주는 우리 몸의 지킴입니다. 마치 우리 국가의 국방 체계를 보면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또 뭐 거기에 이제 뭐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또 경찰이 있고 예비군이 있고 이렇듯이 우리 몸도 이러한 면역 구조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적인 면역 구조를 잘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만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 우리는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주는데 오줌이 대단히 활력이 좋다. 오줌이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이 대단히 크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로법의 치료를 쭉 지켜보면은 이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치료, 적당하게 반쯤 치료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아주 뿌리째 뽑아버려요. 완전한 치유. 몇 년씩 고생하다가 병원에 다니면서도 안 되던 그러한 고질병들이 오줌 먹기 시작해서 며칠 만에, 일주일 혹은 열흘,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평생도록 그게 재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료.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안 걸려요. 신속한 치료. 또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또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고통이 따르죠. 근데 이 오줌 치료법은, 오줌 건강법은 고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섭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줌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요로법에 대한 최근까지 그 문헌을 쭉 소개를 해보면요. 허준의 동의보감,
그 다음에 1981년도에 명의 333인, 이거 의사들입니다.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들, 현대의학의 594페이지에 젊어지는 약이다, 이렇게 오줌을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40대의 정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오줌에는 성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섭취하면 잠을 잘 자고 식욕이 정진되고 성욕이 왕성해지고 여성의 피부 기미와 주근깨 이런 것이 없어지고 원기가 왕성해지고 애정이 깊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렇게 다 책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럼 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걸 모르느냐? 이게 참 문제지요. 그래서 교육부에 제가 교과서를 개정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의사가 권하는 요로법이라는 책을 1995년에 나와 있어요. 이영미 내과 의사도 자기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다가 오줌으로 치료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 책을 써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부입니다. 김차규 신부, 참으로 특별한 신의 선물. 이 독일에서 100만 부가 팔린 책인데, 이 신부님이 독일에 신부하실 때 이 책을 번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에는 또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 Your Perfect Medicine이라는 Your Own, 그러니까 당신의 완벽한 약이다 하는 이런 책으로 미국에서 임상, 의사들의 임상 자료집으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로법은 이 강국희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저도 98년도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 오줌을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오줌 한 방울 손에 묻으면 더럽다고 비누로 씻고 노폐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오줌은 정말 귀한 우리의 생명수고, 그것을 알고 지금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오줌이 왜 이렇게 감기에서 암까지 만병통치 효과가 나느냐 하면은 계면활성력, 거품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살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생리기능 물질이 있고, 건강정보가 있고, 이래서 오줌만 마셔주면 오줌이 알아서 다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오줌이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조절해서 몸이 저절로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체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혈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식화되어 버렸어요. 정맥, 또 동맥, 심장을 통해서 돌고 있는 거, 혈관에는 혈액이 돌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그림, 이 여인의 이 거물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망은 혈관이 아니고 림프관입니다. 림프관, 임파관이라고도 하고 림프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림프관에는 림프액, 임파액이 흐르고 있어요. 혈관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고 임파관에는 임파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임파액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면역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 NKT세포,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흐르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의 흐름, 혈관과 임파관이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신경이 또 분포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줌으로써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지탱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혈관의 길이를 전부 이렇게 이어주면은 1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구가 한 둘레 도는데 약 4만 킬로니까 우리 혈관 전체 길이를 다 합치면 12만 킬로, 지구 둘레를 4바퀴 돌 수 있는 혈관의 길이다. 혈관이 이렇게 긴 그러한 혈액을 흐르게 하는 그런 이유는 구석구석 100조 개의 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의 영양소나 산소나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줌을 마시게 되면은 오줌에 들어있는 건강 정보가
이 B 스포트라고 하는 저 목구멍 안쪽에 있는 거기 편도선에 정보가 이렇게 감지가 돼 가지고 이 뇌하 수치를 올려서 이게 전신에 면역 전달이, 신경에 면역이 전달이 돼 가지고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어째서 오줌이 이렇게 면역을 촉진시켜 가지고 그 만병통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하니까 오줌에는 정보가 있다. B스포트다. 이래서 이것이 빌리어드 당구 치는 것처럼 오줌에 들어있는 정보가 전달돼 가지고 이렇게 전신을 활성화시켜 준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빌리어드 세어리라는 당구 이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오줌이 더럽다는 이유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혈액에 영양소가 혈액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혈액에서 이게 콩팥으로 들어오게 되면 콩팥은 한 개에 130만 개라고 하는 이런 사구체, 이게 벌집 구조, 금이 이게 그 여과 장치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걸러져서 방광이라고 하는 이런 따뜻한 저장 탱크에, 저장고에 저장이 됐다가 숙성을 시켜주는 거죠. 숙성이 됐다가 이렇게 배설되는 겁니다. 우리가 김치라든지 또는 무슨 된장이라든지 음식을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성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줌도 바로바로 배설해버리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모아놨다가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생리 활성 물질이 더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줌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이 방광 이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자기 방광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 방광이 내 생명수의 주머니다. 기가 막힌 생명수의 주머니. 감사하다.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더러운 오줌, 더러운 방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이게 낮추고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만 먹어도 오줌의 품질이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물에 정보가 전달되는 거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만 가져도 벌써 오줌의 품질에 이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줌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당구를 치는 것처럼 전신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면역이 활성이 된다. 그래서 당구 이론 이렇게 일본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6년에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해서 제4회 세계 요로법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22개 나라에서 300여 명이 왔는데 거기에 의사, 약사, 간호사, 또 자연치료사 이런 분들이 27명이나 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지구의 재난, 그 다음에 무슨 지진, 또 건물 붕괴, 또 야외로 나갔을 때 눈이나 눈사태를 만난다든지 홍수를 만난다든지 혹은 전쟁이나 어떤 고립된 상황이 왔을 때 먹을 음식이 없고 또 먹을 마실 물이 없을 때 또는 혹은 뱀에 물렸을 때 응급조치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응급조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조치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오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중독, 감기,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고립돼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전쟁 중에 군인이 적에 포위돼서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오줌을 먹으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전쟁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줌건강법은 군부대, 또 119, 경찰, 특수부대, 또 산악인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필수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요즘에 먹을 것이 많고 식량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비만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만 인구가 대단히 많아요. 이것은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뭐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만은 미국에는 이 비만
비만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군대를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비만을 물론 운동을 해서도 뺄 수도 있지만은 여간 해서 체중 감소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줌을 마시면은 지방세포 분해 효소가 활성화돼 가지고 살이 잘 빠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남대문에서 생선가게를 하는데 90kg였어요. 그래서 몸이 뒤뚱뒤뚱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옆에 있는 가게 이걸 부딪혀 가지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가 아줌마 좀 절로 가라고 말이야. 집에 가 있으라고 말, 나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핀잔을 준대요. 그래서 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2006년에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매달 한 번씩 학교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가 오신 거예요. 90kg 이럴 때. 그래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달 3, 4kg씩 체중이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달 후에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70kg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교수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누구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이런 것을 놀라운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 요로법이야말로 정말 보급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인도의 이 대사의 수상입니다. 7억 인구의 수상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오줌 한 컵으로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그런 것을 1981년에 뉴욕타임즈 기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건강법을 소개를 했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오줌을 마신다. 가령 그걸 하고 있더라도 아마 이 기자들한테 언론에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도에 참 비록 인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인도의 7억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는 참 대단히 훌륭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물을 만들어서 먹는 장면입니다. 오줌을 여과시켜 가지고 이게 물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검별하면서 저 미국의 나사 우주사무국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오줌이 더럽다, 노폐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과를 해서 정수를 해서 먹는 거죠. 근데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오줌 속에 들어있는 호르몬, 생리활성물질, 영양소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물만 마시고 있다. 대단히 아깝다. 이 사람들한테도 빨리 요로법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헛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2004년도에 영국의 BBC 뉴스에 미 군용 그 건조식품을 먹을 때에 오줌을 타서 먹어라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당연한 얘기죠. 군 비상식량은 전부 다 건조된 상태인데 정말 오염된 물 이것보다 정화된 내 생명수로서 먹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군부대에는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고치기 위해서 제도권 의료계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면서 자 오줌에 대한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그게 잘못된 그것이 맞다면은 노폐물이고 더럽다면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것이니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오줌이 더럽고 노폐물을 하는 과학적인 임상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많은 의사, 약사,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대로 오줌이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교과서는 국민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국민교육에 역행하는 이러한 교과서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의견을 주세요. 그런 의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의사협회 회장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26일 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답을 주고 늦어지면 언제까지 주겠다는 늦어지는 이유를 말해주고 그리고 아예 답이 없으면 나는 그걸 인정하는 걸로 알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전문가 협의를 한 후에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중간에 편지가 왔어요. 회답이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대한의사협회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약사회에도 작년 9월 27일 날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예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홍문화 박사라고 하면 약학계의 아주 대단히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홍문화 박사가 교과서에 책에 요로법을 권장하는 그런 글을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약사회 회장도 지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냈고 그런 분이 요로법을 권장하는 글을 책에다 써놨으니까 대한약사회에서도 참 입장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요로법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로법이라는 것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것이 참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게 애로사항이죠. 그러나 현대의학을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요로법을 국민들이 이걸 안다고 해서 병원에 전혀 안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수술도 받고 또 약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약도 먹고 그러면서 이 전통 의술과 현대 의술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요로법을 가지고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 SBS 라디오 방송도 했고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의사들 150명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도 교수 대학원생 150명 강의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교회, 절, 성당, 로타리 클럽, 사회단체, 군 계룡대 육군교육사령부, 장교단 150명, 또 ROTC, 또 노인교회, 노인대학, 또 육군부사관 학교, 여산에 있는 육군부사관 학교, 거기도 가서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로법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상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것을 유리컵에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숟갈 입에만 넣어서 오줌 맛이 어떤지 그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색이나 거품, 냄새, 부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관찰한 후에 눈에다 넣고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근데 오줌 맛이 짜다든지 냄새가 심하다든지 할 때는 식사를 할 때 캐베스나 야채, 과일, 당근 이런 것을 같이 먹어주면 그 오줌에 찌린내라고 하는 냄새가 없어지고 맑고 투명해지고 아주 깨끗한 오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줌은 매일매일 맛을 보면서 내 오줌의 품질을 내가 잘 관리를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다든지 고기를 많이 먹었다든지 몸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오줌 맛이 냄새도 안 좋고 쓰고 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오줌의 품질이 좋아지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내 오줌의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줌을 마시면서 그 맛을 보고 이렇게 검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짐법이라고 합니다. 오줌으로서 내 건강을 진단한다 하는 것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오줌을 받아 먹어도 되느냐? 또는 병이 있는데 그 오줌을 먹어도 되느냐? 또 술을 마신 다음에 오줌을 먹어도 되느냐? 또는 이 보철, 뼈 속에 무슨 연결 무슨 그걸 박아놨는데 먹어도 되느냐? 또 털리, 아말감, 임플란트 이런 경우에 해도 되느냐? 또는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경우, 특히 여성들 경우에 생리 때에 소변에 피가 나오는데 그거 먹어도 되느냐? 또 임신했을 때 오줌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거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줌이라는 것은 내 혈액이 정화돼서 나오는 혈청과 마찬가지고 내 몸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자가 면역 백신이기 때문에 이 오줌을 먹어주면 내 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불필요한 물질들을 이게 정화시켜주고 또 면역을 조절해주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요로법을 하다 보면 이 호전 반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왜 이 얘기를 안 하느냐 하면은 부작용이라는 것은 몸이 나빠지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오줌을 먹어가지고 몸이 나빠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해서 호전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흔한 호전 반응이 설사, 그 다음에 약간 감기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프던 곳에 통증을 느낍니다. 또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뽀루지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암 덩어리가 2개, 3개 이렇게 더 많아지다가 싹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임파구가 암세포를 공격하고 이럴 때에 암의 전이 현상이 생기듯이 이 오줌을 먹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려서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에는 오랜 동안 이 낙엽이나 나무 가지 이런 것이 밑에 바닥에 쌓여가지고 썩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물물을 식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전부 청소를 해내야 돼요. 청소를 하려면은 일단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이거를 한번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 가지고 싹 씻어내리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넣어서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청소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 몸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 또 약을 먹어서 약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줌을 먹기 시작하면 오줌이 씻어내는 힘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쌓여 있던 이것이 피부로, 땀으로, 오줌으로 이렇게 씻겨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호전 반응의 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 비로소 이제 오줌이 내 몸에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오줌을 마시고 좀 기다리면은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 호전 반응은 오줌 먹으면서 금방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어야 이런 것을 겁내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병이 나서려고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내 몸에는 체질이 안 맞는가 보다 이 생각하고 먹는 것을 요로법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항상 궁금할 때는 공부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나면 꼭 컵을 넣어주고 오줌을 받아오게 해서 오줌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설명해주고 같이 건배를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집에서 못하던 사람도 이게 와서 내 강의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체험 사례를 듣고 그러면 용기가 생겨서 마음에 거부감이 없어져. 그러면 받아가지고 처음에 입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건배를 하고 그러면
거부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콜롬비아에서 콜럼버스 오하이오주에서 강의하고 사진 찍은 거고, 이것은 중국에서 찍은 거고, 이것은 브라질 세계대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양수보다 더 좋은 인큐베이터를 만들 수가 없고, 모유보다 더 좋은 분유를 만들 수가 없고, 오줌보다 더 좋은 약품을 만들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오줌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병원으로 가거나 약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줌이 무엇이고, 오줌이 왜 이 오줌 한 가지를 가지고 감기에서 암까지 이렇게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지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나만 혜택을 보고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구촌의 이 환경 재앙이라든지 건강 위기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벌써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벌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토종벌이 전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연말부터 시작된 구제역으로 인해서 350만 두 소, 돼지를 땅에 묻어 가지고 그 피해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다행히 사람에게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AI라고 하는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이것은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고 그 중에 독성이 강한 것은 사람의 감염이 되어 가지고 사람도 죽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벌써 500명이 AI에 감염이 돼 가지고 30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조류독감 병원성이 강한 것이 벌써 몇 차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겠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온 우리 강토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게 넘쳐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내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병원에서 놔주는 백신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된다겠죠. 그래서 이 요로법이야말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급함으로써 이것은 애국운동입니다. 애국운동. 의료 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오줌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 오줌을 더럽다, 노폐물이다 이렇게 해서 오줌을 쳐다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 잘못된 교육 때문에 평생 오줌에 대한 혐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을 보급시켜 줌으로써 매년 의료비 30조 원 중에서 이 70%는 외래 환자가 쓰는 몫이라고 정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로법 하는 사람들은 소화제, 감기, 뭐 기타 등등 입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가벼운 그런 병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없고 약 사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줌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조 원의 70%의 이 예산은 그냥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30조 원의 70%, 37을 21조 원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국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복지로 투자를 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사고 새로운 과학기술 교육을 하고 또 이게 복지를 잘 만들어서 그래 우리가 행복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이 요로법에 대한 경험한 이런 치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하려면은 의과대학에다가 적어도 1억 원을 줘야 됩니다. 동물실험, 또 임상실험 하려면 그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약을 개발하더라도 그 약을 개발하도 병이 잘 그렇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바대로 오줌을 잘 활용하면 돈 안 들이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이런 치유 경험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줌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이 지상에서 살다 가는 동안에 중요한 그런 임상시험을 내 체험을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록을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든지 전화로 이렇게 주시든지 혹은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든지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